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조정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도 어려웠었고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우선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혹독한 악몽을 꾼 것 같지만 우리 시민들은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우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보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놀라운 시민 정신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정말 코로나19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나만 살겠다라고 탈대구하거나 사재기하거나 이런 혼란 하나 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고 또 봉사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대구 시민 정신이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대구 경북이 지켰듯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기도 우리 대구에서 지켜야 된다고 해서 아무도 탈대구하지 않고 정말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대구에 있으면서 스스로를 봉쇄하고 또 이렇게 해준 덕분에 저는 우리 대구 시민들이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내 주셨던 그런 빛나는 우리 시민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또 얻은 것도 많습니다. 역시 대구 시민은 위대하다. 또 우리가 이러한 시민 정신이라면 앞으로 닥쳐올 어떤 위기도 우리는 능히 극복해낼 수 있고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희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우리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40일째 이 확진자가 하나도 지역 발생이 없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정신,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 보여줬던 이 정신으로 대구의 도약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네,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당부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마스크 착용하기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차 코로나 사태가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높은데요. 대구시에서는 2차 코로나를 대비하는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가 얘기했다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항의도 받고 비판도 받았는데 그러나 지금 결국 대구가 가는 길이 옳았다는 게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금 마스크 착용 소홀하던 그런 이 나라들이 다 마스크를 의무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픈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무지한 상황에서 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황에서 우리가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방역 당국이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하고 확진자들을 격리 치료시키고 또 이 생활치료센터나 병상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것은 코로나19 방역의 5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넓은 방역의 영역은 시민들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로 나서주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대구가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 스스로가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대구시가 좀 봉사하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일방적인 방역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방역 체계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했던 거라고 보고요. 이 시민 참여형 상시 방역 체제는 앞으로 제2유행을 차단하고 제2유행이 오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아마 가장 궁극적인 방역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범시민대책위원회,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촘촘히 더 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유행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전망하고 함께 대책을 세워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차 유행 때는 우리 인구의 0.3%가 감염이 됐었는데 앞으로 올 경우에는 인구의 0.5% 환자 발생이 한 12,500명 정도 나온다. 그 다음에 1% 해서 25,000명이 나올 때를 그래도 우리가 이 대구 내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병상의 확보라든지 또 생활치료센터의 확보라든지 방역 물품과 의료진들의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촘촘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서 이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기 하고 거리두기 함으로써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시민적 노력이 저는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영호랑 두 지역 간의 그 달빛 동맹도 굉장히 빛났습니다.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럼요. 사실은 우리가 이 대구만의 힘으로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나 물품이나 또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온 국민들이 지원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K방역에 있어서 가장 눈부셨던 것은 이러한 연대와 협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연대와 협력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달빛 동맹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물품을 보내주고 도시락도 보내주고 의료진도 달려와줬던 곳이 광주였습니다. 그리고 병상이 부족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던 곳도 바로 광주였습니다. 이 광주와 대구가 맺어왔던 이런 달빛 동맹의 힘이 전 국민적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이번에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주가 이 수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제일 먼저 이 또 광주와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도 대구의 방역에 대해서 감탄하고 많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러 오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코로나 방역은 이제 K방역, 그 다음에 대구 방역에 대해서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 좋은 점들, 잘한 점들을 이렇게 부각하는데요. 저는 우선은 좀 반성하고 해야 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인류가 코로나19로부터 무지했듯이 저희 대구도 대한민국도 준비 없이 우리는 코로나19의 습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적인 차원에서는 우한을 보면서도 설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설마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아마 미리 매뉴얼도 바꿨을 거고 병상도 준비했을 거고 그리고 환자 발생의 수에 따르는 지금과 같은 대비책을 세웠을 텐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에 고통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 부분들은 닥치기 전에 좀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 부분들이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준비 없이 우리가 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이, 대구가 다른 나라들보다도 효과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했냐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상황에 대응하는 유연성입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는 못했을지만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상황에 유연하게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기지를 우리가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에서 이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던 이튿날 우리가 처음으로 매뉴얼을 빨리 바꿨고 환자들을 1인 1음압 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매뉴얼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정부도 그걸 신속하게 받아들여줬고요. 그 다음에는 병상만으로 해결 안 될 때 생활치료센터라는 세계 최초의 그러한 이 치료센터를 만드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대규모 진단검사가 필요할 때 그때 우리는 세계 최초로 드라이빙 스루라는 아주 창의적인 방식의 검체도 해놓고 이게 아마 이 K방역이 갖는 이 힘이었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연대와 협력의 힘입니다. 정말 대구가 어려울 때 이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의료인들이 달려와 주셨고 자원봉사자들이 달려와 주셨고 국민들이 대구에 응원을 보내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도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들을 대구에 집중시킬 수 있었던 연대와 협력의 승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K방역이 빛났던 것은 의료 기술의 발전입니다. 의료인들의 소명의식이 만들어냈던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신속하게 진단검사도 할 수 있었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면서 우리가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신공항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에서 가장 큰 난제였던 대구공항 이전 문제가 사실상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그 공동 후보지로 이전이 사실상 결정이 됐는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군공항 이전 논의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때로 놓고 보면은 한 13년 만에 이전지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지는 결과적으로 대구 경북의 새 하늘길을 여는 대구국제공항의 이 새로운 터전이 될 텐데요. 길게는 10수년 대구시가 이전 건의서를 최초로 냈던 게 2004년이니까 2004년부터 시작하면 6년의 기간 동안 이런저런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그 어려운 부분들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일 속에 불가능은 없기 때문에 그걸 얼만큼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큰 민심의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주목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통합신공항을 성공의 길로 만든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희망이지만 저는 더 큰 의미와 더 희망은 대구 경북이 서로 행정이 나누어진 지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하나의 목표, 하나의 염원을 가지고 이처럼 뭉치고 행동했던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이 아마 이번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왜 이렇게 이번에 이런 힘들이 나타났을까?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대구 경북만 유일하게 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겪었잖아요. 그렇게 어려움만 준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우리는 결국 대구 경북은 하나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다. 그리고 대구 경북 시도민 모두가 절박하게 만들었고, 이번에 공항마저 무산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런 절박함이 하나의 목표, 하나의 염원을 가지고
뭉치고 행동하게 만들었다는데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항을 완성시켜서 개항할 때까지 2028년까지 또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작은 산, 또 산도 만날 거고 큰 산도 만날 거고 강물도 만나겠지만은 이번에 보여주었던 우리 대구 경북의 힘, 이 능히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당장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오늘 2주 연기됐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군의군에 제시된 인센티브가 너무 치우친 탓에 의성군에서 좀 반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성군을 또 달래는 또 무슨 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제3의 후보지를 찾자라는 요구도 있었지만은 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후보지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만약에 제3의 후보지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훗날 더 좋은 결과였다고 평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군의 내부는 극단적인 분열로 갈 겁니다. 그리고 군의와 의성은 계속해서 반목하고 갈등해야 될 거고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하면서 통합신공항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는 누구를 배제하거나 누구를 분열시키거나 누구를 소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상생하고 공동 번영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정신 그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도지사와 저와 많은 시도민들이 이 포기하지 않고 공동후보지로 결정되도록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의성의 좀 섭섭함, 소외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해결하면서 모두 다 대구 경북 모두 다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축제로 우리가 최종부지 선정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한 2주간을 연장을 해달라고 국방부에 도지사와 제가 요청을 드렸고 긴 시간 공항의 논의부터 개항까지의 긴 시간을 놓고 보면은 깨알같이 많은 나날들입니다. 이 보름 14일이라는 기간은 티끌만한 기간입니다. 그 티끌만한 기간을 우리가 더 인내하고 기다려서 우리 대구 경북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그리고 즐거움 행복하게 결정할 수 있다면은 그것 당연히 2주간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영역의 문제이지 이 문제가 이제는 특정한 지역에서 좀 섭섭하다, 억울하다,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무산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구시와 또 경상북도가 이제 군의군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약속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벌써 오늘부터 그 군의군은 대구시 편입의 본격적인 지금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쯤 편입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후보 탈락에 정말 억울해하고 또 분화가 난 군의군을 설득하지 않고는 공동후보지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도지사와 제가 앞장을 섰지만은 대구, 경북 모든 분들이 같이 합의하에 군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 겁니다. 이것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냥 임기응변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군의의 대구 편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합의가 공감과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겁니다. 지방자치법 4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될 거고요. 그 첫 번째 행정 절차의 하나가 군의군수께서 관할구역 변경 계획안을 수립해서 경북도에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절차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앞으로 잘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빠르면은 내년 말 늦어도 다음 이 지방선거 전까지는 마무리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항 이전에 따른 후적지 개발 문제라든지 또 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지금 그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계획이 필요하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은 뭐 재원은 아시다시피 이게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가는 것이고 군공항은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대 양로 방식, 즉 국방부 대구시가 이 새로운 기지를 건설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걸 이 국방부의 소유로 되어 있는 현 후적지를 양해를 받아서 이걸 개발을 통해서 이 예산을 충당하는 방식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 후적지를 개발해서 신기지를 건설할 만한 그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궁금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차례 국토부와 우리가 협의를 하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지금 대체로 8조 8천억 정도 드는 기지 비용 그리고 여기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비용 이익입니다. 분양하는 이익이지 여기서 건설까지를 다 하는 이익이 아니라 땅을 분양하는 이익만으로도 그것도 47%만 분양하는 것만으로도 9조 2,700억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충분히 이 부분들은 실현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되면서 예산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조달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이 법을 개정을 해서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국비나 또 지방비가 투여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해나간다면은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민간공항은 이제 국토부가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은 대구시는 군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민공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들어가겠지만 대구시의 용역은 군공항 신기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그게 중심이 될 거고요. 국토부에서는 그와 동시에 민간공항, 대구국제공항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는 같이 들어가서 같이 마무리하고 동시에 개항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 어쨌든 공항에 이전하게 되면은 이전하기 위해서는 또 SOC 사업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 부분도 이미 계획을 다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 SOC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정부와의 협력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 정부에서도 지금 이게 군공항이 이전해 가는 것이고 이거는 군사 전략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군공항을 이전을 요구하는 공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모두 다 재정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2013년도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기부대 양료 방식으로 이전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도심에 있는 공항, 즉 대구 K2
군공항, 광주공항, 수원공항만 이 법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개가 추진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책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도 빨리 옮겨서 정말 대구 군공항, K2공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신의 전투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옮기는 것은 정부의 책무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정부하고 협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 개선 문제는 반드시 공항이 지금 공동후보지가 공교롭게도 중앙고속도로와 연접해 있는 이 소보 비안 공동후보지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 또 공항이 없더라도 지금 중앙고속도로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호 분기점부터 시작해서 가산 IC까지는 지금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을 해야 되는 이미 계획 부분들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연결 도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803 터널이 공항과 관계없이 이미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조야 동명간 강력 이 도로도 사실은 그것과 무관하게 이미 설계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로망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그 공항과 관계없이 우리가 확장해야 되는 그러한 대구 경북의 SOC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공항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건설해야 될 SOC 사업은 서대구 KTX 역사에서 공항까지 가는 철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철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대구 경북이 1년에 우리가 SOC와 관련돼서 대구 경북에 오는 포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1순위 사업으로 우리가 이 공항과 관련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에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면은 저는 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망, 철도망 구축은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처음에 취임하실 때 3대 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3대 과제가 대구공항 이전, 그 다음에 대구시청 이전, 그리고 치수원 이전,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치수원 이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3일에도 치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치수원을 다변화하시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 발표 이후에 오히려 기존의 대구시에서 구미 해평치수장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했을 때 대구시와 구미시와의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다른 그 지자체와의 더 큰 갈등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전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우리가 대구에 있는 치수장을 구미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대구에 있는 치수장도 활용하고, 그래서 한 절반 정도의 물을 지금 환경부 용역 결과를 용역을 보면은 해평이나 이마댐에서 가지고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수원 이전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대구가 결국 치수원을 이전하자고 얘기했던 그런 궁극적인 취지가 우리가 낙동강 물을 원수로 쓰다 보니까 상시적인 상위에 있는 공단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부터 상시적인 우리가 그 수질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류 지역으로 이전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고 또 반대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전해버려서 하루에 57만 톤을 치수해 가면은 우리 지역의 물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확장되는 거 아니냐. 또 대구가 치수원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물 문제 해결보다도 여기를 개발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오해 부분들과 감정적인 것들을 극복하면서 먹는 물 문제, 대구의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가 3대 원칙을 제안을 했던 겁니다. 하나는 상호 이해와 배려의 원칙이어야 됩니다. 대구는
물을 제공해주는 곳에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느끼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대구 시민들이 다른 문제도 아닌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 수돗물 문제로 인해서 절박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거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과학적 검증의 원칙입니다. 이게 물을 어느 만큼 공동 이용할 수 있는지, 정말 그렇게 해도 수량과 수질에 문제가 없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규제가 확대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과학적 검증의 영역입니다. 이 과학적 검증에 들어가는 것도 이해와 배려가 없었으면 들어가지도 못한 건데, 그동안 한 발짝 진전된 것은 용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용역하는 정도의 이해와 배려는 있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이제는 이 결과가 강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상호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협의 결과물들이 합당한 보상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물 문제는 용역을 했다는 것 자체는 한 단계 진전된 것이다. 그리고 용역 결과 대구시가 취소한 이전이 아니라 다변화의 방침을 정한 것도 우리 대구 시민들도 이제는 상당히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용역 결과도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물을 공동으로 이용할 지자체와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대구 시민들 250만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이 아닙니다.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안동이나 구미 입장에서 보더라도 안동과 구미의 아들, 딸들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수량과 수질에 문제가 없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이 규제가 확대되지 않는 현 상황 그대로 상황에서 물을 공유할 수 있다면은 정말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는 그런 통 큰 마음을 좀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상응해서 대구시나 중앙정부도 물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책무를 다하는 일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구로 이전하는 사법수도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이다, 또는 일부에서는 또 진정성 있는 지방분권을 위한 고언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치적인 결단 없이 균형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서울 수도권의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국가기관들을 지방으로 재배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들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 부분만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세종시 특별법에 따라서 세종시가 만들어진 지 지금 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냐 하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이 충청권까지 연담화돼서 확산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균형 발전의 대상인 추풍령 이남, 호남과 영남은 지난 5년 동안 인구도 줄고 산업도 침체하고 일자리가 줄어서 청년들이 떠나는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국가기관의 재배치 문제를 행정수도 이전,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뭐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세종시 이 문제를 쳐다보면서 찬성 반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기관의 재배치를 내가 주장을 했고,
우리 대구 입장에서 보면은 사법적인 역사성과 전통을 보면은 사법 수도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좋겠다. 그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대구로 오는, 그리고 부산은 금융도시를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는 국가기관들을, 또 강주가 만약에 문화도시로 만든다면 거기에 맞는 국가기관들을 재배치하고, 이렇게 한번 좀 더 담대하게, 그리고 실질적인 국가균형 발전이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재배치 논의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코로나19의 위기를 정말 슬기롭게 극복하는 위대한 시도민이라는 것을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신들을 살려서 저는 통합신공항도 빨리 성공시키고, 또 궁극적으로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그런 데 시도민들의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